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오늘은 통풍이라는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관리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요산 결정이 관절에 콕콕콕콕 박혀서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질환으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풍 관리의 핵심인 약물 치료의 중요성과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풍은 흔히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몸속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관절의 결정 형태로 침착돼서, 즉 관절에 박혀서 극심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킵니다. 통풍은 남성에게 흔하지만 여성도 폐경 이후에 요산이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을 단순히 방치하면 통풍결절이라는 요산 덩어리가 이런 팔꿈치, 무릎, 발목 그런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손상되고요. 기능이 떨어지죠. 걷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고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팔꿈치에 이런 큰 혹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죠. 치료 잘해서. 뿐만 아니라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심혈관 질환과 신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병입니다. 생명을 깎아먹는, 수명을 줄이는 병입니다. 두 번째, 통풍 발작은 갑작스러우면서도 참기 힘든 관절 통증을 동반합니다. 대개 한밤중이나 새벽에 발생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발을 땅에 디디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땐 정말 까딱하기도, 발가락을 까딱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정도 까딱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통풍 발작은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기도 해서 방치하기 쉬운데 또 이게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 뭐 1년에 두 번 이 정도로 나타나니까요. 그러다가 발작이 반복될수록 좀 시기가 빨리 쉬는 기간이 적고 빨리빨리 다가오죠. 증상도 점점 심해지고요. 그렇게 반복될수록 증상도 심해지지만 관절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산 결정이 계속 쌓이면 심장과 우리 동맥에도 영향을 미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요로결석, 신결석 이런 것도 생기고 신장 혈관을 망가뜨려서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신부전은요, 통풍 환자의 사망 1순위 질병입니다. 잘 모르셨죠? 오늘 이제 아셨으니까 정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통풍 발작이 제대로 왔었다면, 즉 심한 발에 통증이 왔었다면 바로 의사와 상담해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통풍은요, 근본적으로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나타납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거나 배출되지 못하면 혈액과 관절에 쌓이게 됩니다. 요산을 주로 배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많이 생기는 경우는 특정한 질병이 따로 있거나 암이 있거나 혈액암이 있거나 아니면 암 치료를 하거나 그럴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요 요인은요, 90%가 우리 몸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10%의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고기, 해산물, 술 이런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하지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는 요산 수치를 확실히 낮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이기 때문이죠. 90%는 우리 몸 내부에서 매일매일의 생체 유지 활동에서 그냥 생기는 겁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신장 기능 저하 등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원인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고 통풍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통풍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강조를 했는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요산 수치 관리입니다. 실제 통풍의 관리의 90%는요. 약물입니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은요. 나머지 10% 정도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합니다. 통풍 환자에게는요. 뭐 이렇게 우리가 소염진통제, 그리고 코리친, 요새 콜키신이라고도 하죠.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발작 시에 단기적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요산을 낮추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요산 수치가 다시 계속 올라가서 통풍이 반복되고 결국 관절과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이 요산을 낮추는 약을 몇 년 드시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뭐 술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뭘 해도 아무 통증도 없고 아무 증상도 없으니까 아, 나 이거 체질이 개선돼서 그냥 통풍이 나았나 보다 생각을 하시고 그 통풍 약을 또 그러니까 요산을 낮추는 약을 끊어도 아무 증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의로 끊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논문을 보면요. 거의 다 재발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2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5년, 7년, 9년, 10년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거의 다 재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문 그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스스로 막 그렇게 끊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통풍 환자는요. 음식을 까다롭게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꼭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 조금 있죠. 통풍 관리에서 음식 선택에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죠. 뭐는 먹지 마라, 뭐는 먹지 마라, 그런 거. 저도 그런 걸 다 외우고 다녔었어요. 물론 외우긴 어렵죠. 너무 많아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무슨 고기, 해산물 이런 거, 또 알, 이런 거 전부 피할 필요 없고요. 대부분의 음식은 적당량만 드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보다도 양을 적절하게 먹는 겁니다. 하지만 꼭 주의해야 될 음식도 있습니다. 술, 뭐 맥주가 특별히 더 안 좋다고 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고요. 그냥 알코올, 술은 다 안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낫습니다. 맥주가 안 좋으니까 맥주는 먹지 말고 소주는 먹어야겠다. 이거는 안 맞아요. 그냥 맥주, 소주, 양주 다 똑같습니다. 이거 술은 되게 안 좋아요. 요산을 높이기도 하지만 배출도 방해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보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종류, 그리고 단맛이 강한 시럽이나 과당, 이런 것들이 고기보다 더 안 좋습니다. 고기보다 요산을 더 많이 올려요. 그냥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에 과당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냥 비스켓, 그런 거에도 과당이 많이 들어있고, 빵 같은 데도 수시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과당이 들어있나 꼭 보셔야 되고, 과당이 들어있는 것은 요산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도 소량씩 즐기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많이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에 넣어 먹는 시럽도 조금 드시는 건 괜찮은데 많이 넣어서 아주 달달하게 드시는 거는 안 좋습니다. 커피에 들어가는 시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콜라도 굉장히 안 좋고요. 사이다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은 통풍 발작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니까요.
통풍의 통증이 오는 것은요,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리거나 급격히 낮출 때 자주 옵니다. 그리고 요산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불특정하게 오는 또 통풍의 특징입니다. 요산 수치가 올라서 왔다 또는 떨어져서 왔다는 것을 항상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제가 통풍이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관계없이도 많이 옵니다. 변화가 있을 때도 많이 오지만 관계없이도 많이 온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통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풍은요, 약 잘 드시고 음식은 그냥 적당히 조절하시고 운동도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신장 손상 같은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수명을 줄이는 아주 심각한 만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통풍 치료의 핵심인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통풍이 영원히 안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약만 계속 드시면 됩니다. 근데 통풍을 무작정 방치하면 결국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경각심을 가지시고 정기적인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진찰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통풍은요, 음식을 너무 가리기보다 적당히 먹되 주의해야 할 음식은 조금 신경 쓰면서 건강한 일상을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풍 치료에 꼭 기억하십시오. 통풍 전도사 털보의사였습니다. 저는 통풍에 관한 여러 가지 시리즈를 다각도로 내고 있는데 다른 질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질환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알려드려야 듣는 분들이 그 병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통풍에 관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영상 다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